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온 나라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증한 환자의 병실 부족 사태도 이어지면서 일반 시설까지 대거 동원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윤수 기자, 대구에서만 환자가 4,000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첫 사례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고 7구 경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67살 여성이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첫 환자로 사인은 폐렴이었는데요. 이로써 전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33명으로 늘었습니다. 31명은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환자는 4,78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오늘 대구의 추가 환자는 400명 정도여서 하루 500여 명씩 늘던 데 비하면 다소 주춤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세가 가벼운 환자를 위해서는 생활치료센터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고 있는 대구 환자만 2,300명에 달합니다. 이 경증 환자는 사흘째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했습니다. 대구 1호 센터인 중앙교육연수원 그리고 경북의 농업연수원에 370여 명이 들어갔고요. 영덕에 있는 삼성인재개발원에도 오늘 200명 정도가 입소했습니다. 이 세 곳을 포함해 공식 발표된 생활치료센터는 6곳으로 모두 1,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정부는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히 확충해 다음 주 초까지 2,000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진은 물론 방호 장비도 크게 부족합니다. 가뜩이나 경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이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실태가 어떤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대병원 외부 공기와 차단된 음압 공간에서 의료진이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로 환자를 보러 갈 때마다 방호 장비를 새로 교체해야 합니다. 보통 2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살피기 때문에 의료진 1명에게 필요한 방호복은 하루에 10벌이 넘습니다. 의료진 3, 4명이 환자 1명을 보는 경우도 있어 이 병원에서만 하루에 200개 넘는 방호복이 필요합니다. 이 중증의 환자들이 그리고 고령의 노인들이 혼자서 지금 처리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저귀로 보는 대소변도 지금 간호사들이 모든 걸 다 치워주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중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경북대병원의 일주일치 방호 장비 목록입니다. 의료용 마스크 등 확보해둔 장비가 2, 3일 정도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족한 건 방호복에 착용하는 순환 펌프기와 부속 장비. 순환 펌프기 없이는 방호복 안에 땀이 차고 숨을 쉬기 힘들어 의료진들이 구토를 하거나 실신 직전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환자를 처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뭘 보면서 주사바늘을 잡는다든가 하려면 앞을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습기가 너무 많이 차서 앞이 아예 안 보이는 상황이라서. 다른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각 현장마다 방호 장비를 확보하느라 비상입니다. 중수본이 진짜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진짜 이 실상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 텐데. 선별진료소에 생활치료센터까지 생기면서 방호 장비가 필요한 의료진의 수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 대구시는 장비 수요에 맞춰 공급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병실이 부족해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대구에서만 2,000여 명인데요. 병실이 나서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중증 환자용 음압병실이 또 모자랍니다. 병원들이 급한 대로 남는 공간마다 이동형 음압병실로 개조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환자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손원민 기자입니다. 경북대병원 신경외과 치료실. 각종 기기들이 천으로 덮인 채 한쪽에 쌓여 있고 패널을 이용해 공간을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치료실을 중증 환자 5명을 받을 수 있는 음압 병실로 개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남대 의료원과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서도 음압 중환자실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이고
경증 환자를 주로 치료해온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역시 급히 중환자실을 만들어 병상을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았어요. 보낼 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 자체에서 이제 그 중환자실을 지금 조그맣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보낼 데가 없어요. 시도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가다가 환자 죽을 수도 있고. 원래 대구의 음압병실은 70여 개, 이 병실들이 코로나19 환자로 가득 차면서 병원들이 부랴부랴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음압병상을 늘려 중환자를 더 받는다 해도 이들을 돌볼 의료진이 모자란다는 게 여전한 숙제입니다. 말 그대로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될 환자분들 하는 거죠. 중환자실에 연락하면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숙련된 중환자실을 볼 수 있는 의사, 중환자실에 근무할 수 있는 간호사, 그건 좀 많이 필요하고.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중증도 환자를 포함해 380여 명의 환자가 다른 시도로 이송됐지만 당장이라도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입원이 필요한 환자 200여 명이 아직 집에서 병상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요즘 외출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택배로 주문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많은 대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구 지역 택배기사들은 급증한 물량을 배달하느라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확진 환자나 격리자가 어느 집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감염 걱정도 크다고 합니다. 한태영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A씨. 요즘 온종일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며 배송을 합니다. 평소보다 1.5배 늘어난 물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선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다 보니 쌀이나 생수 같은 식품을 배달시켜 먹는 집이 크게 늘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폭증한 물량에 몸도 힘들지만 어느 집에 확진 환자나 자가격리자가 있는지 알 수 없어 늘 감염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저는 없는데 동료들은 배달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얼마 전에는 그것도 모르고 배달을 해가지고. 누구보다 감염 위험이 높은 직종이지만 택배기사들은 감염돼 격리될 경우 경제적으로 어떠한 보존책도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자가격리자가 되게 되면 수입도 반으로 줄 뿐이로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도 없고. 대구에서 31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고 코로나19가 크게 번진 지 2주가 넘었지만 택배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건 마스크 2장 등이 전부. 회사는 기사들에게 집 앞에 물건을 놓고 가는 비대면 택배를 권장했지만 개인주택이나 빌라 등에선 물건이 없어지기 쉬워 현실성 없는 소리입니다. 어디인지를 저희 보고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마스크랑 뭐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몇 번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거 터지고 지금까지 마스크 딱 2장 받았어. 2장 받았고 손소독제 조그만 거 하나 받았고. 택배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수입 보전을 위해 정부에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정부와 대구시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우선순위를 신천지 교인에서 대구 시민으로 바꿨습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고 또 사망자가 속출했기 때문인데요. 자동차를 탄 채 쉽게 검체 검사를 할 수 있는 승차 진료 검사장도 늘립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창문만 열면 문진, 발열 체크, 검체 채취까지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장입니다. 차량이 길게 줄지어 있어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겨우 검사를 받습니다. 진단 검사를 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늘었습니다. 신랑 무하는 곳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하셔서 연결돼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선별 진료소가 처리 가능한 검사는 하루 20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는 60건 이상 가능한 데다 대기자와 의료진, 교차 감염 걱정도 적습니다. 선별 진료소에서는 한 사람들 하고 난 뒤에 방역 소독을 해야 됩니다. 소독하는 것도 시한 타임 해가지고 10분 이상씩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는 이런 검사장 7곳을 활용해 검사의 초점을 일반 시민에게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교인 중 유증상자 검사가 끝난 데다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교인 5,715명 가운데 55%인 3,1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 관련자라는 군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학조사가 하루에 500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무력화된 상황입니다. 대구 내에서도 다른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경로로 진단되는지에 대한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조사와 감염 경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대구시는 고령이면서 평소 앓던 병이 있는 고위험군 시민은 방문 검사도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대구에서만 30명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례도 어려워 유족에게는 더 큰 상처로 남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에 사는 77살 여성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병실을 기다리다 지난 1일에 숨졌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찾은 아들 부부는 환자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자 119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119에 사락한 대로 해가 시신 손댔다고 오늘 화장터에도 또 모욕으로 또 연락을 받았거든요, 제가. 화장 직전 부부 둘 다 음성 판정을 받아 화장장엔 갈 수 있었지만 납골당으로 가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또 한 번 통곡했습니다. 화장해가 나오는데 문자 와갖고 저는 양성이라고 또 문자가 왔고 왜 그러냐 했더니 보내다 보니까 오타가 났다. 유가족까지 지금 2번, 3번 죽이는 게 있잖아. 안 그래요, 그래. 가족을 잃은 슬픔도 벅찬데 장례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을 먼저 하고 장례를 해야 합니다.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이 대구에 5곳이 있지만 유족이 우선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감염 우려 때문에 조문뿐 아니라 빈소 주기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대구의 사망자 가운데 유일하게 1명만 빈소를 차렸는데 이마저도 이리저리 헤매다 유골함을 들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하고 여동생은 음성이고 그래 하니까 이쪽에서도 빈소를 내주더라고요. 장례뿐 아니라 대구 명복공원에서 진행하는 화장도 엄격히 제한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화장은 일반인 화장이 끝난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만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지 않은 유족 가운데 보호장구를 착용한 1명만 참관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처럼 죽음 이후에도 유족들에게는 씻기 힘든 한이 고통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어제 재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돼 논란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도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는데 경찰이 어제 다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달 2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에서 자가격리 중인 신천지 교회 교인 중에서 증상이 없는 사람은 오는 8일부터 자가격리에서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시에서 신천지 교인들의 자가격리 기간을 6일까지로 연장해 놓은 상태인데 격리 3주째 되는 시점에서는 모든 무증상자가 자동 격리 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사를 계속하되 8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가 검사 없이 격리를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산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경산시의 확진 환자는 어제보다 62명 늘어난 291명으로 경북 도내에서는 가장 많고 전국에서는 대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졌고 1,383명이 확진 환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됐습니다. 확진 환자 가운데 184명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역당국은 경산시가 대구와 같은 생활권인데다가 대학이 많은 지역 특성상 청년층 환자와 신천지 관련 확진 환자도 많아 2차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청도 대남병원 환자 중에서 20명이 완치돼 국립부곡병원으로 옮깁니다. 방역당국은 대남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 중인 62명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20명이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남병원에서는 환자와 직원, 가족 접촉자 등 모두 119명이 확진됐는데 정신병동 환자는 102명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세를 호소한 직원에게 막말을 하고 채취한 검체를 폐기하도록 한 상주시 보건소 방역 실무 담당 과장인 황모 보건위생과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상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및 대응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황 과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추가 징계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